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박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학과 전문의 김현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한여름 동안 미루어두셨던 운동 이제부터는 하고 싶어서 굳은 의지로 밖에서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실 텐데 아프사 다치시기도 하고 통증도 옵니다.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스포츠 선수들만, 전문 선수들만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운동에 그만큼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동호회도 싶습니다. 많고. 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할 때 그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예,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하더라도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약간 욕심이 내서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순간적인 방심에 의해서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 손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는 요령을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한 후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서둘러서 시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몸이 피곤한데도 오늘만큼은 이거를 꼭 다 해야 된다 하는 욕심으로 계속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역시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순간적인 방심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계속 운동을 못 하셨으니까 조금 빨리 따라잡고 싶은 욕심 같은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기준으로 보시면 어느 부위의 부상이 제일 흔한가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무릎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으로 허리, 어깨, 발목 순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의 종류와 나이, 성별, 계절에 따라 그 발생 부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도 이 질병이 어디에 잘 부상이 일어나는가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살짝 축구 붐이 불면서 이제 막 축구 같은 거 하다가 무릎 손상이 많고 뭐 이런 식인 건가요? 네, 최근에 외래를 찾아오신 분 중에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시다가 무릎이나 발목 부상으로 찾아오는 분이 그 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은 아마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어깨 부상 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는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제 이런 힘줄이나 인대 같은 이제 주위 연부 조직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면서 이미 아주 약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휴식 없이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사용할 때 주로 오는 과사용에 의한 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깨 근육이 다른 관절하고 조금 어깨 관절이 다른 관절하고는 조금 다르다면서요, 선생님? 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운동을 제공하고 힘을 발산하기도 하는데 다른 관절과 조금 이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게 이 상완뼈, 윗팔뼈와 그리고 날개뼈가 서로 연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공이 100원짜리 동전을 살짝 누른 상태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힘줄이 아주 띠처럼 둘러싸서 그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중에 급격한 힘이 외부에서 어깨에 가해졌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 어깨에 힘줄이 이미 늘어나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깨 탈골 되시는 분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 부위가 약해진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있고 한번 손상을 입게 되면 또 그런 손상을 자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좀 약하기도 하고 또 운동 범위도 굉장히 넓은 관절이고 해서 쉽게 다칠 수 있나 봅니다. 자,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하면 일단은 야구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어깨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몸 밖으로 벌리는 야구나 테니스 그리고 골프 같은 운동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배드민턴도 그죠? 배드민턴도 그 운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어깨를 워낙 우리가 운동을 하다 많이 쓰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살짝 아플 때도 있는데 정말 내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어깨에 증상이 있다 하면은 우선 통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프다.
그럼 일단 사회자께서 한번 팔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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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하실 수 있군요. 그런데 보통 그런 동작에서 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에서도 아프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네. 아니면은 호주머니 뒤에 손을 넣는다든지 또는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손을 이렇게 올릴 하는데 때 아프다. 이럴 때도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구조물에 다쳤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제가 또 이게 좀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동작들, 그 안전벨트 뒤에 뒷주머니에 손 이렇게 할 때 어깨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50견 진단을 받고 제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50견이랑 이 어깨 손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50견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운동 손상에 의해서 힘줄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이게 그 주위 조직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50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치료도 하기 힘들어지고 통증도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50견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어깨 손상이 있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네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준비 운동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동 중에 생기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정리 운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 운동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겨울에 이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난 뒤에 조금 이렇게 워밍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워밍업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하기 적절한 몸의 상태로 예의를 하는 과정인데 보통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간단하게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제자리 뛰기 또는 체조등을 통해서 몸에 땀이 날 정도로만 해주시고 이 이후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운동 동안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심박수가 빨리 뛴다든지 또는 근육의 피로가 많이 가시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원래 안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 시간인데 운동량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역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으로 정리 운동을 하셔야 운동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은 운동하면 막혔는데 요즘은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쿨다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뒤로도 한 5분, 10분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불안정하지만 소중한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법 보여드립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다칠 수 있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 많고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다들 알고 계십니다. 테니스 엘보. 선생님, 테니스 엘보가 어떤 병인가요?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병입니다. 보통은 이제 테니스 선수에게서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테니스를 즐겨 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게는 한 10%, 많게는 50%까지 이 테니스 엘보에 의한 팔꿈치 통증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요? 주로 평소에 손목을 많이 굽혔다 폈다 또는 이제 손목 회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그러면 테니스 엘보가 잘 없나요? 아니요. 선수들은 테니스 엘보라는 말이 나왔듯이 평소에 어떤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골프라든지 테니스 외에도 또는 이제 배드민턴이나 이런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엘보 하니까 이게 팔꿈치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자꾸 손목 얘기를 하셔서 이건 손목이 원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목을
지치는 근육이 결국에는 팔꿈치에 달아가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사이에는 근육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손목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철에 김장하시다가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 난 테니스도 안 쳤는데 무슨 테니스 엘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보통 이제 팔꿈치 통증 호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요리사라든지 아니면은 목수같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전혀 관계없이도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낙엽을 끓는다고 이렇게 갈퀴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주부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어떤 김장을 담았다든지 아니면은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난 뒤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이제 비슷한 것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쥐어 짜는 동작 많이 하는 거죠? 보통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손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리다고 말씀하시죠. 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힘이 빠지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급성기에 있어서는 이 통증이 더 위쪽으로 가서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병을 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마개를 열 때 비트는 동작에서 힘이 들어서 아프다는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와 잠깐 혼돈이 되는 이제 그런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아니라 뭐 김장 엘보, 배추 엘보 이런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테니스를 같이 치셔도 어떤 분은 안 생기고 어떤 분은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뭔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테니스 엘보라고 하니까 보통 테니스를 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떨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넘긴 강한 공을 저희들이 백핸드 스트로크라 그러죠. 백핸드로 스트로크를 받아칠 때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미 손목을 많이 뒤로 젖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목 뒤로 젖히는 근육에 충분히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는데 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강한 힘이 와서 가격을 하게 되면서 이 자기 견딜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힘이 왔기 때문에 이 근육이 팔꿈치에 달라붙어 있는 힘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서 통증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뭐 포핸드, 백핸드 막 이렇게 쳤는데 약간 여기가 좀 아프다. 이거 혹시 테니스 엘보 아닌가 하면 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손목 신전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힘을 줬을 때 여기 손목 신전근이 지나는 이 팔의 바깥쪽 부위 근육과 또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팔꿈치 뼈 바깥쪽 뼈가 있습니다. 이쪽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자가 점검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두고 중간 손가락을 띄우셔야죠. 중간 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중간 손가락 위로. 이럴 때 이 손목 신전근이 지나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여러분들 올리실 때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니스 엘보가 무섭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테니스를 안 칠 수는 없는 일이라 또 부상을 좀 방지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목을 뒤로 제치는 신전근이 약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손목 신전근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유연성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간간히 손목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력을 충분히 키워놓으셔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말고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 엘보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좀 다른가요? 네, 골프는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달라요.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팔꿈치 뼈에서 느끼는 게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스윙하는 동작에서 찡하게 오거나 아프거나 그런 동작. 역시 그립을 꽉 쥐고 있을 때 이런 손목을 굴곡시키는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골프 엘보입니다.
라켓을 갖고 하는 뭐 테니스가 됐건 배드민턴이 됐건 골프가 됐건 이렇게 비트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 허리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은 네. 보통 어깨라든지 예, 이런 팔꿈치 통증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골프를 치게 되면은 뭔가 공을 멀리 보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허리를 좀 과하게 비틀어 가지고 계속 치는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과하게 비트는 힘이 허리에 있는 인대나 근육에 계속 가해지면서 그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허리 통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많은 것 자전거 동호회도 많습니다. 저도 막 열심히 탑니다만은 일단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자전거 타면서도 다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허리를 숙인 자세로 아주 장시간 동안 주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막 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 허리가 충분히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불규칙한 도로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네, 역시 또 허리에 그 충격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신 분들도 타고 난 뒤에 허리 통증을 호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허리가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부상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허리 스트레칭법 알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아파하시는 부위가 무릎인 것 같습니다. 뛰는 동작이 많아서 선생님 그런 건가요? 네, 무릎 부상은 어떤 운동에서든지 다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발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부상을 호소하는 부위가 질병이 이 슬개 대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퇴증후군. 네, 이거는 무릎 앞쪽에 나와 있는 슬개근이 뒤에 있는 대퇴골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뛰는 동작을 하면서 계속 무릎을 펼 때 충격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격이 결국은 슬개골을 대퇴골에 붙잡아주는 연부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뛰다가 이제 무릎을 다치기도 하는데 왜 농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드리블해서 들어가다가 수비랑 무릎끼리 부딪혀서 무릎 손상이 오시는 분들도 꽤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 중에 무릎이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미 무릎에 충분히 피로가 왔는데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과도하게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관절에 또 그만큼 많은 힘이 적용되다 보니까 무릎 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을 다치게 되면 가장 큰 통증은 뭐 걸을 때, 뛸 때 아픈 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무릎의 통증이 가장 많겠고요. 그리고 약간 부어 있거나 또는 후끈후끈한 열감이 나거나 걸을 때 통증이 무릎 부상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붓거나 열이 나거나 아프면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허벅지 근육을 키워놓으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희들 환자들한테 혹시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 버텨야 된다. 그 잇몸 역할을 하는 게 허벅지 근육인 건가요? 네, 보면은 이미 관절염이라든지 무릎 부상이 있어서 무릎에 손상이 가 있는 분들에게 무릎에 더 이상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나 압력을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허벅지 근육을 단단히 만드는 강화 훈련을 해야 무릎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이 근력의 차이가 있는 분들한테서도 이런 무릎 부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이 무릎 부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은 스쿼트 같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 네. 예. TV 보시면서도 이 동작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현진 투수. 유현진 투수가 이번 봄에 거의 출전을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타구니 근육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타구니에 부상을 당할 근육이 있나요, 선생님? 네. 사타구니 염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타구니 염자라는 것은 우리 허벅지 안쪽 그리고 가장 위쪽에 이 고관절을 안으로 모으는 내전근이 있습니다. 이 내전근이 다쳤을 때 사타구니 염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한 발을 앞쪽으로 내디딛지 않습니까? 그 디딘 발을 축으로 해서 골반을 강력히 회전을 시키면서 공을 이제 뿌리게 되는데 이때 지탱하는 근육에 충분한 힘이 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전력이 가면서 이걸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근육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부상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사타구니 염자라고 합니다. 투수들은 그렇게 과격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사타구니를 다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런 동작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사타구니 근육을 다칠 일이 있어요? 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급히 달리다가 방향을 턴다든지 또 농구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이드 워크,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이날, 그러니까 운동의 날, 이 아빠가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주려고 난리 납니다. 뭐 없던 경쟁심이 갑자기 생겨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발선상에서 한참 긴장하고 있다가 출발 소리와 함께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악하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군요.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딱딱한 그런 이제 근육이라든지 유연성이 없는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없는 근육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 일들 갑자기 당하면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이런 갑자기 사타구니 손상이 왔다 근육에 하면 어떤 조치들을 해주시면? 부상이 있고 난 뒤에는 적시 그 운동을 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을 수가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얼음 찜질 같은 것을 해주면서 다리를 살짝 올려놓는 게 당장 통증을 가시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릎도 보호하고 사타구니에 있는 근육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본 운동 전에 좀 이렇게 운동 전에 해주면 좋은 그런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운동 전에 사전 운동, 준비 운동과 운동 후에 정리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은 똑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운동으로서는 제자리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낮은 계단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기 하는 것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워밍업을 좀 해주시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릎 그러면 사타구니 쪽에도 분명히 근육들이 있습니다. 다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스트레칭법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 걷기 좋은 길들이 많습니다. 올레길, 둘레길, 그리고 부산의 자랑 갈매길도 있죠. 저도 걷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오래 걷다 보면 정강이 앞쪽이 좀 뻐근하게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선생님? 네.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시는 자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평소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걸었죠. 조금 많이 걸었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허약한데 새로 운동을 시작을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욕심을 내서 걸을 때 정강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강이 통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릎 정중앙에서 약간 바깥쪽 만져보면 근육이 제일 많이 만져지는 여기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네, 정강이 통증은 무릎
만져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있는데 있고요. 네, 뼈 옆으로 보면은 네. 조금 움푹하게 들어간 부위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네, 근육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예. 네,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 봉숭아뼈의 예. 약간 상부 그러니까 네. 다리 길이의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네. 네, 통증을 느낄 때 정강이 통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래 걸으시는데 이렇게 뭐좀 얇은 신발 같은 거, 플랫 슈즈 같은 거 신으시는 분들이 또 이런 통증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네, 쿠션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또 오래 다른 신발을 신으실 경우에 있어서도 네, 역시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뭐 도로가 불규칙한 길을 걷거나 아니면 예. 등산을 하고 난 뒤에도 네, 이런 이제 정강이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자기 평소보다 좀 과한 스트레스에 네. 노출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음. 근력과 지구력 같은 것이 향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것이 어떤 네. 운동의 어떤 효과인데 예.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근육에 있어서 피로가 더 쌓이게 되면은 네. 대략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네.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강이 통증 같은 경우가 예.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강이는 이제 다리 아랫 다리의 앞쪽인 거고 조금 뒤로 가면 이제 다들 아시죠?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네. 아킬레스건 다쳤다, 염증이 있다라고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예. 네, 흔히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데 혹시 스카이 콩콩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통통 네, 통,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네, 이제 근육이 보통은 이렇게 스카이 콩콩의 이제 스프링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예. 그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이제 생각을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복적인 네. 어떤 이런 이제 그 수축 운동이 예.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달라붙어 있는 힘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 지속이 될 때 그 충격이 누적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아킬레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하이힐 오래 신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예. 예, 보통 이제 아킬레스건은 예. 우리 이제 발목을 밑으로 내딛는 네. 이 다리의 뒤쪽 부분, 네. 종아리 근육이 예. 수축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예. 하이힐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 근육이 항상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죠. 발목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힘이 오랫동안 자극을 주다 보니까 발목 근육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아킬레스 근육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상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겹치르는 거죠. 네. 예. 보통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 예.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발목 염자라고들 합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달리다가 멈췄을 때라든지 네. 아니면 방향을 털 때 이 그렇죠. 달려오는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예. 몸의 무게 중심이 관절을 지나게 됩니다. 예. 우리 몸에서 이런 과도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이게 된대요. 예. 근데 인대는 근육과 달리 탄력성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관절을 지나서 갈 때 이를 더 이상 잡아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탱을 하다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럴 때 이제 인대 파열이라는 것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계를 발목 염자라고 합니다. 예. 발목 인대를 다쳐서 한번 겹치신 분들은 그 부위를 자꾸 겹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가요? 네, 우리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항상 이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또다시 움직이게 되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네. 조직에 자꾸 손상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성 염자로 예.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발목이 걱정이 돼서 발목에도 이렇게 보호대, 지지대 같은 거 마트에도 많이 팔거든요. 그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도움이 될까요? 예,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가 부상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부상을 입었던 경우라든지 네. 그날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경우에서는 네. 발목 보호대를 차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는 부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어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자는 이게 어떤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되려 좋지 않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시지만 차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착용을 하시는 게 도움은 될 것 네. 같다. 저희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얘기는 너무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마라. 네.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어라. 심한 운동은 하지 마라.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조심을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RICE, 라이스 응급처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RICE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레스트의 R, 네. 아이스의 I, 그리고 컴프레션, 압박의 C. 그리고 엘리베이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네, 이런 이제 약자를 이제 모아서 라이스라고 하게 되는데 예. 부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한 번 손상된 조직이 네. 계속해서 다치게 되기 때문에 더 염증이 진행한다든지 네. 네,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단은 휴식을 네, 취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부어오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출혈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어떤 부기라든지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찬 이제 얼음 찜질 또는 네. 이제 얼음을 갖다 대어 가지고 압박을 시켜주는 게 부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잘 이제 흡수가 되도록 예.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이 RIC를 꼭 유념을 하셔야 부상이 더 커지지 않고 네. 조기에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RIC 응급처치법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가장 아래에 있는 관절이라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강이, 이 아킬레스건 그리고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지금 함께 따라해 보시죠.